안녕하십니까. 이브닝 차트쇼 고수의 정재현 전문가입니다. 매주 월요일날 찾아뵙고 있죠. 시장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선거 투표가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이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 시장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미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상승 반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참 그래요.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찾고요.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는데요. 시장 자체가 지금 구간은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가 지나면 아마도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종목 상담이죠. 안내 번호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786-1022, 1023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고수 쓰시고요, 종목명 쓰시고 매수가 비중 쓰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주제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 투자 전략 IT 섹터에 대한 얘기들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보다 먼저 우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일단 여전히 박스권역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1960선을 하회했다가 다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전히 박스권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산업재 섹터들의 순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유가가 급등, 감사한 소식에 힘입어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거기에다 화학주들 올라갔고, 조선 섹터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IT 쪽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은 그냥 산업재 섹터를 들고 있다라면 나름대로 그냥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593포인트가 다시 한번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570포인트 초반대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575.12 연중 최저치로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탈이 되고 570선까지 570포인트대 초반까지 밀리더라도 지금 자리대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부로 다시 코스닥 시장은 낙폭 과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낙폭 과대로 진입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사야 되고 혹은 어떠한 종목군들을 줄여야 되는가 이 부분들은 누차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실행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나름대로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그겁니다. 산업재 섹터들, 즉 경기 민감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수 섹터들이죠. 내수 섹터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 교체 힘듭니다. 그 이유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제약업종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약업종 가격 조정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가격 조정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기간적인 조정도 필요한다는 거. 그게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구성을 하고 교체를 하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4분기에 대한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해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이 왜 좋아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각 분기별로 영업이익과 전망치에 대한 달성률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2011년, 12년, 13, 14, 15, 16년도가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수는 바닥권역을 헤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전망치, 목표치에 대한 달성률을 놓고 보게 된다면 5년 내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때에 좀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분기 영업이익이나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적주는 언젠가는 그만큼의 보답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즉 실적이 그만큼 괜찮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결국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시장은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래서 조정 시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1분기 때, 2분기, 3분기, 4분기 혹은 연말, 연초 여기에 따라서 많은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지난 과거의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난 4년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 검정색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4분기 때에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4분기 때에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4분기에 들어서면서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코스닥 영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기관 쪽에서 코스닥 시장 매수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지만 지수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해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12월 달까지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더라. 그러면 연초에는 어떤 흐름들이 보일까라고 따져봤더니 반대로 연초에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4년간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의 추이를 보더라도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트럼프 대선 이후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쪽에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한간의 기사와 좀 두려워할 만한 그런 기사거리가 나왔던 부분들은 세계 연기금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칙,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부정을 행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기업들에 있어서 청문회가 있죠. 그 부분들에 있었을 때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어느 청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대가성의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경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5%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겠죠. 1%를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따져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겠죠. 물론 대가성의 이런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쪽에서는 연초에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는데
아마 시기적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라면 이번 주에 뭐가 있죠? 동시만기 있습니다. 동시만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탄핵 얘기가 있죠. 그러면 이번 주 중에는 국내적으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죠?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금리 인상일 겁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탈리아 증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유럽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반대로 다음 주 FOMC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적인 부분들 그리고 해외적인 부분들 전부 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의미 있는 저점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포인트가 산업재 섹터들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몇 개월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따라서 매도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 줄일 거는 좀 줄이고 갈아탈 부분들은 좀 갈아타시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성장주 혹은 테마주, 개별주 뭐 이런 종목군들 많이 있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 즉 재미가 그렇게 그다지 없을 겁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유난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조만간 역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010년도 이후에 코스닥 월 평균 수익률을 좀 보시게 된다면 우선 파란색은 거래소입니다. 그 다음에 회색선은 잘 안 보이죠? 회색은 코스닥 월 평균 수익률인데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었어요.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었는데 1월, 2월, 3월 가면서 보게 되면 중소형주 연초 효과가 나오면서 거래소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닝 시즌이 1월 달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거기에 실적주들 혹은 성장주들 연초에는 이러한 저러한 것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정부 정책이라든가 실적, 그 다음에 거기 또 나올 수 있는 테마, 봐야 할 업종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1월달, 2월달 중소형주에 대한 연초 효과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중에는 반드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보유를 하고 단가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들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떤 섹터가 그나마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죠.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건데 IT입니다. IT가 대장이 될 겁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쪽 섹터 그리고 산업재 섹터가 당분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달, 2월달까지는 실적주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의 수급을 보게 된다면 연말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얼마 전에 조금 지났죠. 연기금 쪽에서 중소형주에 얼만큼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만큼 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계속 매도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하방 정책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지수상으로는 얼추 다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밀려야 한 1.3에서 1.5%라고 가정을 했다라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떤 섹터? 실적이 좋은 섹터.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연초에는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좀 더 유리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 즉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그쪽 섹터에 좀 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시장,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내년도 시장까지도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 혹은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에 놓고 봤을 때 순이익 증가율을 놓고 봤을 때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나 그 다음에 에너지, 화학 이쪽 섹터들이 많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를 놓고 보게 되면 조선, 에너지, 화학, 건설, 기계, 은행 쪽이 좀 괜찮았었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똑 떼서 보게 되면 신재생이 있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주가 있는데 일단 신재생은 뺍시다. 정유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유가 감산을 했죠. 유가 감산을 했습니다.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체크 포인트는요. 52달러가 넘어서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2달러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정유주는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까지도 좀 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 플랜트를 이미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게 되면 정유, 조선 쪽의 흐름들이 나올 거고 여기에다 이제 화학주의 흐름들까지도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겠죠. 결국에는 지금의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기에는 산업재 섹터예요. 산업재 섹터 맞춰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쪽 보게 되면 SOC 사업이죠. 그쪽 하게 되면 결국 산업재 쪽 섹터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구장창 계속 원화 약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원화 강세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건데 그때가 내수 섹터들의 반등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때가 조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까지는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 2017년도 보게 되면 반도체 IT, 은행 건설,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보게 되면 은행 건설 빼고는 나머지 다 IT입니다. 그죠? 반도체 쪽 보게 되면 삼성전자 3D 랜드 들어가죠. 3D 랜드 투자 들어가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시설 투자가 연초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발주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 쪽엔.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 4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내년 연초 즉 1분기 때 상반기 때의 흐름들이 좀 괜찮겠죠. IT 가전 사실 IT 가전은 물음표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모르니까 패스하고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올해 괜찮았죠. 내년도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유는 한국, 중국, 일본 OLED 투자 지속적으로 하겠죠. 투자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디스플레이 업종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코스닥 시장 빠지고 있을 때 디스플레이 업종 그렇게 안 빠집니다. 그죠? 안 빠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입니다. 걔네들 기간 조정 끝나고 또 갈 겁니다. 신고가 종목군들 나오죠, 계속. 그렇다는 얘기는 17년 시장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17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보다 더 큰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중국 엄청나게 투자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애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이제 OLED 쪽으로 가니까 시설 투자는 여전히 늘어날 것이고, 여기 또 하나 내년도에는 아마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나올 겁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이거 나면 꼭 살 겁니다. 줄 서서 꼭. 왜냐? 어찌됐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이거 나오면 꼭 살 겁니다. 왜? 저는 디스플레이 업체의 주주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이 있기 때문에 폴더블 꼭 살 겁니다. 어찌됐든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산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시장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근데 주구장창 안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사야 되는지 이 부분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마켓 클로저 시간에 나오죠. 3시 45분.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강연회까지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하는데 MTN 전문가님들 다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2017년 시장을 주도할 업종과 종목은 무엇인가? 상당히 거창한 제목입니다. 그죠? 저기 네 번째 정재훈 써있네요. 장소는 삼성동 코엑스 컨버런스룸 401호입니다. 제가 아마 두 번째 진행할 거예요. 10시 정도에 제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그 부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노하우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 섹터 말씀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에 이 TV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연회 때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제 강연회를 오셨던 분들은 아마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자부를 하는데, 어찌됐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 두 가지를 알려드리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보시고, 저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시작이죠. 안내 전화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02786-1023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 쓰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제가 차분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멘토님. 네. 네. 어머니 혹시 제가 여기 이곳에 있기 전에 예. 방송부터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예. 제가 그때 네. 비아트론을 샀어야 되는데 비아트론을 그러니까요. 안 사고 솔리드를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봐요. 비아트론 그때 계속 외쳤잖아요. 비아트론 그러니까 사시라고. 그때, 근데 왜 안 오셔가지고 사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안 사고 그냥 솔리드가 어쩌고 해서 샀다니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작년 2, 3월인가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고 있는데. 솔리드 매수하셨어요? 네. 매수가는요? 지금 추가 매수해서 지금 6,000원대거든요, 단가가. 6,000원대? 네, 그래가지고 비중은 40%예요. 비중 40%. 네, 그래가지고 오늘 요즘 했어요, 제가 신청을. 유상증자를 신청을 하셨다고요? 예, 왜냐면 유상증자 오늘까지 끝이거든요. 네.
근데 단가 좀 낮추려고 했어요. 했는데 또 갑자기 무슨 이게 또 대선주 이재명 시장 그 양반 또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요. 자, 예, 유상증자까지 일단은 신청을 하셨어요. 그죠? 예, 어머니 이게 예. 작년에 사셨는 거예요? 작년에? 예, 작년에 처음에 7,600원대 사가지고 네. 처음에 비중이 이렇게 안 많았어요. 근데 계속 추가 매수해서 이제 단가 6,000원까지 낮추면서 비중이 40% 됐고, 네. 그래고 이제 요번에 그 유증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증을 오늘 받았어요. 오늘 돈 다 통장 입금시키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가가 4,800원이나 5,000원쯤 될 거예요, 이제. 네. 그놈을 받아서.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대선주에 묶이다 보니까 불안해갖고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요. 야, 이때 참 비아트론 한창 얘기할 때 샀으면은 네, 근데 그때 비아트론을 샀어야 되는데 또 방송에서 추천된 거 하는 거 보고 또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자, 일단 어머니 중요한 거는요. 예, 이거는 예, 테마로 엮였어요. 그죠? 예, 그럴 때 이건 차트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은 예, 예. 지금 빠져 나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전화드린 거예요. 보면 추세 상단이에요. 지금 자리대가. 예, 이렇게 보면 저항대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거 지금 6,000원에 40%면은 30%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손실이. 지금 더 그렇죠. 지금 올라서 이제는 그 30% 더 돼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이거 어머니 확인 매도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30분 봉으로 쪼개서 보게 되면, 예, 만약에 얘가 빠지게 되면, 예. 다시 3,000원대 정도까지 다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내일 아침에라도 그냥 일찍 팔아버릴까요? 근데, 어차피 손실 난 거? 근데, 예, 테마주로 엮였는데, 문제는요, 예,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예.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사실. 근데 이게 뭔가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보유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이건 차트로밖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차트로 타이트하게 잡아버리게 되면, 예. 매도를 하게끔 하고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은 네. 제안을 해드리는 부분들은 예. 우선은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아, 변동성이 참아요? 나와도. 예, 예, 변동성이 좀 나와도 참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추가적으로 변동이 나오게 되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4,500원대 위로는 한번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4,500원대 이로요? 위로. 그럼 예. 그때 좀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음, 지금 단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은 이제 그래도 2,100원인가 얼마 갔다가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테마주로 그렇지. 묶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막 팔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팔고 제가 어차피 이제 유증을 그걸 받았으니까 네, 그냥 유증 받은 부분만 가지고 있을까 하다가 네, 제가 이거 사실 전화는 며칠 전부터 계속 했어요. 이거 통화 좀 하고 싶어갖고 상한가 첫 번째 날부터 며칠 네. 전에. 근데 안 되더라고 연결이요. 운이 그래서 좋았네. 이거 그래서 그냥 팔긴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자, 거예요. 어머니 제가 비아트론 얘기해드릴 TV로 보셨어요? 아니요, TV로도 봤고 강연에도 보셨고? 강연에 가가지고 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걸 자, 안 그러면 사고, 예, 어머니 댁이 어디세요? 어디 거주하세요? 전주요. 에이, 어머니 토요일 날 서울에 올라와요. 토요일 날이요? 저 강연회 하잖아요. 그죠? 예, 알아요. 그 근데 종목이랑 노하우 두 가지 얘기해 줄 건데 거기에 종목 얘기해 드릴 거란 말이지. 어머님한테만 살포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예, 나중에 좀 관심이 가시고 사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예, 어머님 마음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저는 줄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더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 테마주라는 거는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건 저도 아는데. 결론 내려드릴게요, 어머니. 예. 일단은 3,800원 깨고 내려오면 예. 절반은 미련 없이 줄이세요. 아, 절반은. 예. 절반은 미련 없이 줄이시고 난 다음에 예. 그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 다음 주 예. 미국 FOMC 금리 인상할 거예요. 예. 그때 종목 사시면 돼요. 그때요? 그때 종목을 사시면 되는데, 예.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현대제철 같은 거 사세요.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 예. 어머니. 예. 어머님한테는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 누구한테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현대제철 같은 거 사면 예. 어머니 물리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손절을 같은 거 잘 못하고 그냥 갖고 있다 보면 하대명이 돼갖고 그냥 이래가지고 본전 오면 얼른 팔고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근게요. 이거 솔리드는 테마리로 딱 묶이니까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막 떨어지면 또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 털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자, 예.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런 종목군들 보시고 예. 주식을 사실 때 필히 보셔야 될 게 실적이에요, 어머니. 실적. 예. 실적 붉게 물들었죠. 근데 제가 살 때는 안 그랬어요. 이 상황이 좋았는데 그거 팩트 인수하면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예. 어머님이 2015년도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결산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영업이익 191억이었는데 14년도엔 167억이란 말이에요. 예. 이익은 낮지만 줄어들잖아요. 역성장하잖아요. 역성장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현대제철은 오히려 보게 되면 실적은 정체돼 있어요. 그죠? 예. 적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주당 자산 가치가 12만 원대란 말이에요. 주당 자산 가치가. 근데 주가는 5만 원대 초반이에요. 이거 적어도 6만 원대에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사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방송 보면서 멘토님 나오면 그냥 유심히 제가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 얘기를 꼭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고. 큰 게.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다우기술이요. 다우기술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고요. 19,450원요. 20%? 너무 빠져가서. 예. 20%에 19,450원이요. 예,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그 혹시 어머니 최근에 사셨나요? 예, 요번에 샀는데 그 사고 나서 그렇게 빠졌어요. 11월 말경에 사셨네요, 그럼? 예. 그러면 이거 매수를 왜 하셨어요, 어머니? 매수요? 네. 코스피 종목이고 네. 자산도 있고 괜찮다 그래서 샀거든요. 자, 예. 주식을 종목을 선정할 때의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머니. 예. 제가 하는 방법. 예. 우선 차트를 놓고 봤을 때에 그것보다 일단 먼저 어머님 이거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좀 길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아주 단기는 아니고 조금 한 1월 달이나 되면 많이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 그럼 일단 단기예요, 어머니. 네. 그러면 단기라면은 손절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돼요, 그죠? 예. 대응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한 18,500원 요 자리가 깨게 되면 많이 빠질 수가 있겠네요, 일단. 그죠? 예. 근데 어머님은 손절을 안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저는 역배열 종목을 보질 않아요. 근데 어머니는 역배열 종목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신 거예요. 차트적으로. 예. 세 번째,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2,600억의 영업이익인데
올해 예상치는 2,500억대예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감소를 할 것 같아요. 역성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물론 주당 자산 가치가 21,000원대이긴 한데 예. 주가는 이미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고점을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아마 이게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14,5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14,500원이면은, 한 8%, 9% 정도는 더 빠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이고, 예. 자, 일단 어머니, 근데 예. 중요한 거는요, 예. 지금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라 한 18,000원 정도 왔을 때, 예. 그때 매도하시는 거예요. 18,000원. 18,000원 정도. 좀 걸리겠죠?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도 오늘 기관 쪽에서 겁나게 매도 때렸어요. 그래요? 근데 웃기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기관 애들이 그 종목에 저점을 만들기도 해요. 아. 기관 애들이. 근데 오늘 30만 주, 어저께 30만 주, 오늘 27만 주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줄이세요. 일단은 한 18,000원 정도? 그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줄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머니? 예, 미국 뭐 금리 인상 끝나고 이러면 좀 반등하겠죠? 금리 인상 되게 되면 시장이 급락이 나오다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럼 금리 끝날 때쯤 그때, 음. 예, 그때 좀 올라가거나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보다 산업재 쪽 섹터 보세요, 어머니. 산업재 세트요? 경기 민감주들. 아,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IT도 그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이넥스 25,500원에 40%요. 바이넥스요. 바이넥스요. 예, 예. 바이넥스 매수가하고 비중. 25,500원에 40%요. 25,000원에 40%요.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중국에서 투자도 받고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요. 네. 요즘 계속 빠지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을 잘 못하겠어요. 혹시 예. 이 방송 자주 보시나요? 자주 보지는 않고요. 한 네. 3번 정도 봅니다. 일주일에. 혹시 제가 출연하는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본 적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약바이오 좋게 얘기하던가요? 나쁘게 얘기하던가요? 안 좋게 얘기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안 좋게 얘기했죠? 예, 예. 그래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죠. 근데 문제는요. 바이넥스가 예, 최근에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죠? 예, 예. 이때 중국 쪽에서 엄청난 금액의 투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예. 혹시 이 시기 때 매수하셨나요? 이 시기 때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 전에 매기수했습니다. 일단은요. 예, 제약업종을 좀 보게 되면 예, 장기적으로 일단 바닥권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예, 기술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 예, 가격 조정,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죠. 예, 예,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끝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이요? 네,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왜냐면 예, 예, 과거에 주가가 바이낸스가 이만큼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만큼. 예, 예, 그리고 고점 넘을 듯 하다가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최근 들어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다시 예.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예. 2번, 3번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1번, 2번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 예. 이 친구는 기간 조정이다라고 택하게 된다라면 예. 2만 원 언저리에서 15,000원 요 자리 때 박스로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 2만 원은 언저리. 2만 원에서 15,000원. 아, 그 사이에서요. 네, 요 사이에서 일단 박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박스 하단권역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예. 조금 더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막 15,000원 밑으로 빠지지는 않겠죠? 15,000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예. 제약 업종으로만 놓고 봤을 때 예. 예.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설사 15,000원이 이탈된다 하더라도 예. 예. 일시적인 이탈이고 다시 움직일 거예요. 단 예. 바이넥스가 실적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이런 어떤 가시적인 임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면 예.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 한 10% 정도 더 사면 어떨까요? 반대. 아, 저 제약업종 여전히 다 빠졌다고 해도 기간 조정을 할 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라요. 예. 그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예. 근데 아시겠죠?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6월 달인가. 네? 투자를 좀 받잖아요. 6월 달인가. 투자를 받더라도 지금처럼 그러면 며칠 전에 투자 받았으면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예. 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안 올랐잖아요. 근데 안 올랐는데. 올랐잖아요. 그날 여기. 잠깐 올랐다가 8%. 예. 그죠? 예. 14,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예. 20% 거의 25%가 올랐어요. 아, 그렇다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올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예. 아시겠죠? 예, 그럼 기다리면 되겠네요. 예, 조금 더 예. 기다려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요, 지수가 됐든, 뭐가 됐든, 종목이 됐든, 역별 종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제약주 마찬가지고, 내수 섹터 다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음식료, 선물, 의복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순환매가 다 나올 거예요. 그때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매도를 하는 거는 좋겠지만 지금 이미 다 빠진 상황에서는 굳이 따라가서 매도를 하실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머니 콘서트 거창한 2017 시장을 주도할 업종과 종목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제가 나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MTN 전문가들 다 총출동하는데요. 저는 아마 두 번째 할 겁니다. 10시 정도에 시작을 할 것 같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